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 오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또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정말 가물었던 요즘 날씨에 또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비가 그친 데에는 다시 또 한낮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내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특히 도의회 같은 경우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국민의힘의 또 원주에서는 가장 또 최다선이죠. 이 3선에 성공한 이 김기홍 의원과 함께 앞으로 도정 또 도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계획들 또 전망이 가능한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아이스팩의 재사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죠. 지금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6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에 개원하는 제11대 강원도의회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 가운데 43석을 석권했습니다. 이 전체 의석의 88%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은 단 6석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당선인이 5명이었고 또 강원도의회 권력지도 역시 새롭게 짜여지면서 여당 내 원구성 협상은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법을 도입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월세나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전세 이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라서 한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임대료 증액 등이 제약되고 또 집주인은 신규 전세값을 전보다 높게 부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의 여야 공수가 바뀌고 정치 지형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오늘의 뉴스에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의회 의석이 전체 49석이죠. 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43석, 그리고 민주당은 단 6석에 그쳤습니다. 이 절대 소수가 되었는데요. 정말 현재의 그 의석수와 비교해 보면은 상전벽해다. 이런 또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3선 여당 의원으로 선출되었죠. 국민의힘의 김기홍 원주 도의원 당선인 스튜디오 자리에서요. 좀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홍 원주 강원도 의원 당선인입니다만 빨리 이제 의원님 이제 제가 불러야 되는데 당선자가 맞죠. 이게 그 입에 익지가 않습니다. 제가 플랜카드를 봤어요. 저희 집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2배로 더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4년 동안 뭐 많이 그리웠습니까? 예, 뭐 4년 전에 제가 8, 9대에서 이렇게 도의원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11대에 다시 입성하게 됐는데 네. 4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예전에 우리 뵀던 분들도 이렇게 뵙고 이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요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당연히 더 많은 분을 뵀지만 얼굴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고 또 많이 그리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원주에서 8개 지역구 중에 5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선인이 나왔고요. 3곳에서 민주당 당선인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참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전체
전체적으로 43대 6인데 지역구는 이제 그 4명이 민주당이 강원도 전체에서 4명만이 이제 당선됐어요. 근데 그중에 또 3명이 원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만 놓고 보면은 도의원 선거는 굉장히 치열했다. 박빙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요번에 이렇게 지역구를 나눈 거를 보면은 좀 저희가 불리한 적이 또 있었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제 기존 지역구대로 갔었으면은 동들이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에 또 새로 짜여진 게 보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좀 저희가 다른 동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에게 유리한 지역은 더 유리하게 됐고 예. 또 해볼 만한 지역이 좀 불리하게 됐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좀 약간 물론 이제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약간 그 이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 좀 뭐 평가를 하고 선거 있고요. 조정이 예전이랑 같았었다면 좀 더 좀 좋지 더 않았을까 우리 5대 입장 3보다도 더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뭐 이제 보는 그렇게 것인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뭐 어느 쪽이 크게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지 말할 수는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선인들 이 4년 뒤에 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또 이제 그 부담도 적당히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43대 6이에요. 네. 도의회 이제 원 구성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뭐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의장단이라든지 이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선거를 마친 지가 뭐 일주일 남짓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논의가 되지는 않지만은 또 합리적으로 저희가 뭐 다수당을 점했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뭐 그래도 우리 상대당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원만하게 아마 좀 잡음 없이 그렇게 가도록 아마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임위원회가 몇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죠? 기존에 5개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한 6석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분히 상임위원회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석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임위원회가 5개에서 6개로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좀 무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5개의 자리를 가져가고 1개 정도는 민주당이 이제 가져간다.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좀 예측이 가능하겠군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뭐 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섣불리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무난하게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이자 또 도의회 의정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3선이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의 의원이 몇 분이 되십니까? 지금 총 4분이 있습니다. 네 분. 4선이 한 분 있고 네. 3선이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의 그 의도는 다 알겠습니다만 도의장은 네네. 이제 원래 이제 다선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4선인 분들은 이미 그 도의장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4선 의원은 이제 속초 분이신데 네. 예, 전 9대 때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그냥 평의원으로 하시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3선이 이제 우리 김 당선인까지 이제 3명인데 다른 두 분은 이미 도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우리 김 당선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저 또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확실하게 저는 뭐 던집니다 안 던집니다를 뭐 논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출발선에 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의장 경선이나 이런 걸 치르고 나면 좀 내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평화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이, 평화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3선에 좀 어떻게 보면 중견 의원이고 도의장은 이제 도전할 정도로 이제 3선이 됐는데 우리 나이는 이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만으로는 43살이고 네.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나이로는 45살입니다. 45세, 우리 나이로 45인데 3선 도의원.
아, 이건 뭐 굉장히 젊어서 예, 예. 이제 초선 생활을 시작한 거고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처음 도전할 때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기도 예, 하고. 벌써.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지금 그 일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본인 또 위치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즉 그만큼 뭐 도의장이 도전하느냐 안 하는 것도 선택지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그 도의원 생활 네. 좀 어떻게 좀 본인은 좀 비전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나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한계라면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기도 했고 또 뭐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초선 때는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는데 뭐 또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나이를 이용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두 번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제가 따내는지도 또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말씀 주셨듯이 삼선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지금도 도의원 중에 많지는 않지만은 뭐 젊은 의장단 층이죠, 아직도. 네, 그렇죠. 예. 의장단 입성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뭐 제가 의장에 도전한다면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나름 전력 투구를 하겠지만 아니어도 부의장은 또 최소한. 예.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단에 입성을 해서 원주로 보면은 제가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제가 원주 지역구 의원이고 원주에서 일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또 부의장이나 의장을 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챙겨줄 수 있는 뭐 네. 그런 또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주 전역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이고 또 뭐 앞으로도 뭐 이제 뭐 초선 의원님들이나 그럼 제가 미리 또 운이 좋아서 가질 수 있었던 경험들 빨리빨리 공유해 드려서 우리 원주 의원님들이 또 의정 생활 하시는데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뭐 지역에 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또 약간 궁금해하시는 게 이 지역 시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이제 시의원들 또 이제 시장, 지자체장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강원도 전체의 현안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 지역구 관리 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들도 많이 이제 우리 지역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 개개인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보면은 이제 뭐 예산을 저희가 가져와서 도비를 가져오면 또 시비가 거기에 50대 50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금액 안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 아니면 시급한 사안들을 풀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원주가 큰 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도 전체를 살펴보긴 하지만 원주에 대한 그런 안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때는 뭐 당연히 우리 지역구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챙기게 돼 있고 아니면 무슨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비 배정 사업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떤 행사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마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에 8개 선거구인데 그중에 제2선거구예요. 제3선거구. 제3입니까? 예, 2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또? 하나가 늘어나면서 원래 알겠습니다. 2였는데 3으로 바뀌었습니다. 3선거구. 네. 이 지역이 이제 중앙동, 학성동, 태장동 일대. 정말 가장 그 원주에서 원도심 또 현재 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저도 뭐 원도심에서 자라왔고 태어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력 회복을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문화를 좀 도입을 시켜서 홍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홍대 거리도 건물도 노후화됐고 길도 그대로고 뭐 거기 확장을 할 수도 없고 이미 다 들어 차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그렇긴 하지만은 거기는 뭐
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기자기한 그런 문화들로 지금 젊은이들이 뭐 문전성시 또 불야성을 이루는 곳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는 문화를 좀 도입을 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자 하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 시설들 뭐 지금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된 이유가 주차장이나 아무래도 편의 시설이 깨끗하고 이러니까 많이들 찾으시는데 저희가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으로 개선을 한다면 네. 거기에다 문화가 도입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활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것까지 연관되는 건데 이 지자체장 공약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여기에서 도의원으로서 네. 좀 어떠한 그 역할을 하실까요? 네, 물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게 도의원의 역량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또 뭐 정당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또 우리 시장 당선자가 또 같은 당이고 또 도지사 당선자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시장님과도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원도심은 뭐 우리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원주 전체를 봤을 때 살려야 되는 지역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단에 입성하면 아무래도 지사님을 자주 뵙기 때문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4년 좀 기대하고요.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여담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요? 예, 쌍둥이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생겨서 네. 아니 왜 인사를 안 하고 가? 왜 아는 체를 안 해야? 하고 하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제 뵙는 분마다 이렇게 안면이 있으면은 100% 가서 인사하고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동생한테 뭐 보는 사람마다 자기는 모르는데 인사를 하라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보면 똑같습니까? 처음 보시는 처음 분들은 보시는 아마 근데 오랫동안 보면은 또 분위기도 다르고 얼굴도 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면은 그냥 제가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란성 쌍둥이고 저는 인사를 절대 안 하고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쌍둥이 동생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찰 달고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김기영 의원을 평소에 아시는 분인데 왜 아는 체 안 하지 한다면은 동생인가? 하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형 원주시 도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이 원주시가 아이스팩의 재사용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스팩의 재사용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아이스팩 사용이 환경에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이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도 아이스팩은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매립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자연 분해에만 500년이 넘게 걸리고요. 하수구를 통해 자연 유출할 경우에도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아이스팩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에 버려질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는데요.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고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자, 이번에 그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에요. 지금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동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는데요. 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아이스팩을 재사용합니다. 세척과 소독 작업을 거쳐서 4개의 대형마트 냉동고에 재활용된 아이스팩을 보관하는데요. 여기 보관된 재활용 아이스팩은 마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권혁준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택배, 배달 등의 비대면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폐기 전까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아이스팩은 소독 전문 업체에서 수거 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여 세척 및 소독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독까지 마친 아이스팩은 재사용 아이스팩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상지 식자재 마트 등 4곳의 대형마트에 설치된 냉동고에 보관하여 마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아이스팩을 배출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은 젤 형태의 아이스팩인데요. 젤 형태 아이스팩이 아닌 물이나 전분으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친환경 아이스팩입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내용물을 비우고 폐비닐로 따로 배출 처리하면 되고요. 또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팩 중에 소독 전문 업체가 오염되지 않은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서 재사용에 활용하는데요. 훼손되거나 오염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은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권혁준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달 중순 이후부터 4곳의 대형마트에서 재사용 아이스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원 재활용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주시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운동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또 있죠? 네, 이전에도 인공지능 재활용 로봇인 넷프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투명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선별 수거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개당 10원의 현금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또 2,000점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80여 명이 이용했고 110여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인공지능 회수 로봇 넷프론을 활용하는 시민을 만나봤는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시행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재활용 볼트에다가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따로 해서 버렸는데 그게 무게감도 있고 부피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자판기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사용도 좀 많이 할 것 같고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졌던 것들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환경에도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또 사업들에 우리 또 시민들 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오늘 함께했던 프로그램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